오늘 무슨 영상 찍지? 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던 때랑 좀 비슷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떤 유튜브 컨텐츠를 찍어야지 조회수가 빵빵 잘 터질까? 이런 거랑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의 고민인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ENTP의 직업 선택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아니, MBTI만 보고 어떻게 직업을 고르냐? 나는 인프피인데 그러면 인프피에 맞는 직업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성격 유형별로 직업을 탐색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ENTP인데 ENTP 중에서는 아마 공무원이랑 군인 이런 거 직업 별로 많이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개발자를 하고 있는데 개발자들 중에서 INTP가 굉장히 많아요. 대한민국의 3%에서 4% 정도 어쨌든 굉장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INTP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또 개발자 쪽에는 INTP가 정말 많단 말이죠. 음악하는 쪽, 뮤지컬하는 쪽 이쪽 좀 알아봤는데 그쪽 계열에는 또 NF 계열들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직업군에는 특정 MBTI가 먹고 있다, 씹어먹고 있다. 특정 MBTI들은 특정 직업군으로 가면 매우 높은 확률로 자기랑 잘 맞는 직업을 고를 수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물론 뭐 MBTI 정식 검사 그 인터넷에서 저희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10분에서 15분짜리 공짜로 하는 거. 그거 말고 돈을 내고 하는 정식 검사도 있고 뭐 사람의 기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TCI 검사, 뭐 직업 무슨 표준 검사 뭐 그런 것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냥 인터넷 10분짜리 그것만 해도 그래도 얼추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의 기질을. 어쨌든 뭐 정식으로 검사를 하던 10분짜리 그 약간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 MBTI 검사를 하던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랑 조금은 좀 잘 맞을 법한 직업을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ENTP는 직업적으로 어떤 특성을 가질까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 생각에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딘가에 얽매여 있기를 어려워한다는 점이 직업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유튜브 영상 제목은 ENTP 평생 직장 고르기 뭐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ENTP는 평생 직장을 가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전기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제 주변을 보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동차 쪽 회사 가거나 아니면 반도체 쪽 회사 갔거든요. 그때 AI 붐이어서 뭐 AI 쪽 대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기는 했는데 근데 내가 과연 자동차나 반도체를 20년, 30년 동안 즐겁게 다닐 수 있을까? 나 그렇게 자동차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처럼 그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20년, 30년 다니다가 이제 뭐 허리 아프고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하고 그런 게 상상이 안 되는데 그래서 다른 ENTP들은 어떤 시련들을 겪었을까라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이미 죽은 ENTP도 있고 안 죽은 ENTP도 있는데 어쨌든 죽은 사람이든 안 죽은 사람들이든 많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유튜브나 인터넷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은 직업을 조금씩 바꿔 나가고 격변의 시기를 한 번씩 겪었던 것 같더라고요. 많이 방황을 하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어차피 직업을 계속 바꾸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 갈까? 반도체 회사를 갈까? 뭐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냥 아무 데나 가자. 혹은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직업을 가질까 이런 게 아니라 직업을 어떻게 잘 선택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을 한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들의 세 가지 직업 선택 방법인데 이건 뭐 제가 뭐 알아낸 거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어디서 인터넷에서 나온 정보들을 제가 주워 담아온 건데 첫 번째로는 아인슈타인 방법, 두 번째로는 스티브 잡스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빈센트 반고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인슈타인 방법인데 낮에는 생계를, 밤에는 꿈을 이라는 말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스위스 특허청의 심사관으로 7년 동안 일하면서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주어진 업무를 빠르게 끝낸 후 남는 시간에 자신만의 사고 실험에 몰두했고 이는 위대한 업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장점은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바탕으로 조급함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하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투잡을 뛰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낮에는 그냥 어쨌든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라도 한 거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 뭔가를 한 거죠. 자기의 꿈을 위해서 뭐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신의 꿈을 쫓기 위해서 투잡을 뛰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스티브 잡스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탐험가 모델이라고 합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하고 캘리그래피 명상 등 정식 학위 과정과는 거리가 먼 분야들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훗날 매킨토시의 아름다운 글꼴을 만드는 영감이 되었죠. 이 방법도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재능과 흥미를 발견할 기회를 열어주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흥미만 쫓아서 이것저것 시도하기는 쉽지 않고 전문성을 쌓기 어려워서 안정적인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뭐 부자여서 잘 먹고 잘 살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학생도 아니고 뭐 졸업을 했는데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갑자기 나 뜨개질 하고 싶어 해서 뜨개질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 오지는 않잖아요. 제가 뭐 뜨개질만으로 뭐 2, 300 뭐 이렇게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계 유지가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다면 스티브 잡스처럼 그냥 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해보다가 자신만의 길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골 때리는 방법인데, 세 번째가 빈센트 반 고흐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장인 모델입니다. 이 방법은 경제적 보상보다는 가치와 열정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의 방식입니다. 반 고흐는 평생 동생 테오의 경제적 지원에 의지하면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림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비록 살아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빈센트 반 고흐 뭐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었긴 한데, 근데 뭐 살아생전에 부자가 돼야지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긴 하고, 어쨌든 경제적인 보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완전히 몰두를 한다는 건데, 이게 진짜 사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친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직장을 구해서 일을 하고 1인분을 하고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 나는 뭐 도자기 빚는 게 좋아 하면서 이제 뭐 하루 종일 도자기 빚고 뭐 한 달에 50만 원 벌고,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생계 유지가 애초에 너무 어려워지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끌고 가기 어렵지만, 어쨌든 나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 뭐 나는 배우가 되겠다, 배우가 아니면 난 다른 길은 없다, 너무 사랑한다, 이런 거라면 이런 방법으로 본인의 꿈을 찾아볼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뭐 저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방법인데, 어쨌든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근데 일부분은 어떤 방법을 찾아왔던 것 같아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반도체 회사를 갈지 자동차 회사를 갈지 고민을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씨,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뭐 AI 연구원, 엔지니어, 기획, PM, 개발자, 지금 다양한 일을 경험을 하면서 방황을 꽤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방황을 할 때는 친구들은 그냥 뭐 대기업 가서 뭐 5년, 6년 차 이렇게 경력을 잘 쌓아 나가는데, 아 나는 왜 한 가지 일을 꾸준히 잘 못할까? 나는 그냥 저거 그냥 뭐 다들 뭐 누가 좋아서 일해? 그냥 뭐 나도 꾸준히 붙잡고 일하면 경력도 쌓이고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 안정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한 가지 일에 몰두를 못하지라고 생각을 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 미화를 시켜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게 뭐 스티브 잡스식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은 개발자로서 확실히 방향을 잡고 제가 개발자로서 회사에서 일을 계속 앞으로도 할 것 같은데, 개발자로서 회사에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퇴근 후에는 이제 또 유튜브 컨텐츠를 이렇게 아무도 안 보는 영상이겠지만 이렇게 찍고 있죠. 어쨌든 이런 방법은 또 굳이 미화를 해보면 아인슈타인 방법이다. 아인슈타인처럼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 나간다 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빈센트 반 고흐처럼 뭐 장인 정신으로 뭐 돈 뭐 벌어 말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몰두를 하든지, 아인슈타인처럼 투잡을 뛰든지, 스티브 잡스처럼 뭐 금수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스티브 잡스처럼 하고 싶은 거를 막 하든지, 이게 어쨌든 결국에는 뭐라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세 가지 방법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계속 변화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 가지 방법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일단 뭐라도 하나라도 계속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저것 탐색하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스티브 잡스식 시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안정적인 경제적 어떤 시스템을 바탕으로 내가 무언가를 계속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인슈타인 방법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시기도 모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도 요즘 드는 생각인데 계속 방향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유튜브 채널을 개발을 관련된 것들만 올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것저것 뒤죽박죽 시도를 해보면서 뭔가 나랑 잘 맞는 콘텐츠는 뭘까 이렇게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사실 이번 영상이 세 번째 영상이에요. 최근에 영상을 이것저것 막 찍다가 하나 찍어보고 아 이거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은데 하고 버리고, 하나 또 찍어보고 편집까지 다 했는데 아 이거 도저히 못 올리겠다, 이거 어차피 또 조회수 안 나올 텐데 하고 제가
버렸던 그런 경험이 최근 1-2주 동안 있는데, 찍고 지우고 찍고 지우고 마음에 안 들어서 지우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데 하나 깨닫게 된 게, 그래도 내가 뭔가를 계속 해 나가고 있긴 있구나. 내가 더 좋은 컨텐츠를 올리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어요. 사실 아직 제가 발음도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발성도 조금 부족하고 영상이나 편집의 퀄리티도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시간을 쏟기 어려워서 좀 편집 퀄리티도 낮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쨌든 뭔가 조금씩 좋아질 것 같거든요. 제가 가끔은 또 발음 연습도 하고 있고 좀 편집도 새로운 것들도 시도해보고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발음이 조금씩 나아지고 편집이 조금씩 나아지고 컨텐츠에 대한 깊이나 이해도가 조금씩 나아지다 보면 영상의 퀄리티가 어쨌든 점점 올라가고, 사람들도 언젠가는 제 영상을 좋아해주지 않을까? 물론 그 노력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뭐 삽질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뭔가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있으면 누군가는 알아줄 수도 있겠지만, 뭐 알아주길 바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으면 뭔가는 계속 나아질 거고,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로 올라가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빛을 발하는 날도 있지 않을까? 혹은 계속 해 나가다 보면 내가 어떤 컨텐츠를 하면 재밌겠다,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길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예전에 어떤 직업을 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유튜브 컨텐츠도 어떤 유튜브 컨텐츠를 올려야지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아인슈타인식 방법이든 스티브 잡스식 방법이든 유튜브 컨텐츠로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를 해 나가다 보면 또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많이 부족한 컨텐츠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